내일 저녁 8시 여러분과 함께 내일 뉴스를 미리 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바이든 대통령 취임 특집으로 바이든을 위한 또 하나 뭐지? For the people, by the people. 바이든의 특집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바이든 삼행시 갑니다. 바이오 2차 전지 든킨도나스. 솔직히 든은 윤동주님이 와도 못 살립니다. 이거 이해를 해야 됩니다. 우리끼리 약간 시적 허용으로요. 자, 오늘 밤에 바이든 대통령 취임식이 있습니다. 우리 시간으로 목요일 새벽 2시부터 시작합니다. 제발 무탈하게 취임식 잘 마치기를 바라고요. 여기 취임식 관련된 내용은 제가 조금 이따 전해드리고 먼저 내일 뉴스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21일 목요일 날 기재부에서는 전기차 보조금 체제 개편 이슈가 하나 있습니다. 골자는 6천만 원 이상 그 고가 차량에는 금액에 따라 보조금 지원 비중을 좀 줄인다, 깎는다 이건데요. 결국은 그럼 이제 테슬라 말고 6천만 원 미만의 국산 보급형 전기차의 수혜가 되겠죠. 물론 이제 테슬라뿐만 아니라 수입차 전기차 모델들 요즘에 다 6천만 원 이상인데 이 전기차가 보조금 빼면은 사실 굉장히 비싸거든요. 배터리 가격이 비싸가지고. 그래서 국내 이제 현대 기아차에서 만드는 전기차 그 모델들의 수혜가 될 수 있고 또 그 국내 전기차 벤더사들 이런 쪽에 상당한 혜택이 예상된다. 그 다음에 홍남기 부총리는 이날 목요일 제2차 혁신성장 빅3 추진 회의를 주재합니다. 빅3는 뭔지 아시죠? 미래차, 시스템 반도체, 그리고 바이오 헬스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어서 목요일 일정 2020년 4분기 가축 동향조사 결과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나옵니다. 이제 여기 가축 동향조사니까 한우, 젖소, 돼지, 닭, 오리 뭐 이런 모든 가축 사육수가 뭐 몇 두 이렇게 집계 되는데 만약에 줄었다고 하면은 공급이 감소한 거니까 가격 인상이라고 해서 육류 가공 관련주의 호재고 또 사육 두수가 또 늘었다고 하면은 가축 사료 관련주 수요 증가니까 여기에 또 호재고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다음에 내일 산업부는 제1차 첨단 바이오 재생 첨단 재생 바이오 정책 심의회를 개최하는데 일명 첨생법이라고 그러죠. 이 관련주 다시 한번 또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목요일 중기벤처부는 이날 스마트 제조 혁신위에서 4,344억 원을 푼다고 공개할 예정인데 중기부 박영선 장관이 이제 사의 표명했기 때문에 차관이 갈 수도 있고요. 어쨌든 중기벤처부에서 밀고 있는 분야가 이제 스마트 팩토리, 그다음에 인더스트리 4.0 이런 것들이 해당됩니다. 그리고 이제 역시 중기부 일정인데 원래 박영선 장관이 가기로 돼 있었는데 이것도 이제 차관이 가실 수도 있는데 목요일 21일 이날 중기부 장관 차관 중에 한 명이 직접 경기도 용인에 있는 신성 ENG를 현장 방문한다고 합니다. 이슈는 국내 제조기업의 그 WEF 등대 공장 이 도전을 응원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목요일 이날 공정위에서는 택배 노동자 관련 사회적 합의기구 합의문을 발표합니다. 이제 택배비 인상에 대한 그야말로 사회적 어떤 명분이 생겼다고 볼 수 있겠고요. 진짜 우리나라만큼 이 택배비가 싸고 또 빠르고 인프라가 잘 돼 있는 곳은 없을 거예요.
진짜 택배비만큼은 여기서 한 뭐 1, 20% 인상한다고 해도 그 누구도 뭐 이제 여기에 어떤 사회적 이유에서는 반대할 사람은 없을 거라고 보고. 자, 그다음에 내일 목요일 농식품부에서는 쌀 가공품 세분 시장 조사 보고서를 발표하는데, 이제 하루 이틀 일은 또 아닌데요. 쌀 소비량이 이제 줄어들 대로 줄어들어 가지고 요즘은 이제 뭐 쌀값이 없어서 뭐 이런 얘기도 잘 안 통하고 예, 집에 쌀이 떨어져서 그런데 좀 갑을 좀 해주세요. 거의 이거는 뭐 육남매 드라마에 나오는 급의 대사가 됐는데, 그래서 이제 남는 쌀로 뭐 막걸리도 만들고 과자도 만들고 막 가공품을 만드는데, 이게 이제 쌀 가공품 세분 시장, 쌀 가공품 세분 시장 되겠습니다. 근데 한동안 이렇게 쌀이 홀대받다가 요즘 가정 간편식 바람을 타고 뭐 죽이나 떡국 이런 한식 쪽에서 쌀 수요가 막 늘어나기 시작했대요. 여기 대장주는 당연히 CJ 제일제당, 그리고 이를 포함한 다양한 관련주들이 있겠습니다. 자, 목요일 한국은행은 이날 심각한 보고서를 하나 준비 중인데요. 제목은 한국 경제의 추세 성장률 하락과 원인. 지금 뭐 증시가 고점에서 방향성 타진하면서 변동성 굉장히 크게 장중에 나타내고 있는데, 이럴 때 이제 경기 방어주 요쪽에 대한 비중은 어느 정도 좀 유지해야 올해 투자에 있어서 좀 공격보다는 수비가 더 빛나는 전략이 통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오늘 밤 미국에서는 바이든 취임식이 열리는데, 우리 시간으로 정확하게 새벽 2시, 요거 이제 조금 이따 다시 특집 개념으로 오늘 자세하게 언급해드리기로 하고요. 또 이날 인텔이 현지 시간으로 수요일 날, 우리 시간으로는 이제 목요일 날 반도체 칩 아웃소싱 여부를 발표한다고 했거든요. 만약에 아웃소싱 한다 그러면 이제 위탁 생산, 이게 이제 삼성전자가 되겠는데, 근데 이 반도체 위탁 생산은 또 관련주가 따로 있습니다. 뭐 그 네페스, 뭐 하나마이크론이나 요런 애들 그 반도체 위탁 생산 관련주들 있잖아요. 이런 회사들은 인텔의 발표가 이제 초미의 관심사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 바이든을 위한 바이든 특집이기 때문에 목요일 새벽 2시에 바이든 제46대 미국 대통령 취임식이 열리죠. 바이든 테마부터 관련주, 그리고 앞으로 바이든 정부의 리스크까지 한번 제가 정리해봤습니다. 먼저 이번에는 뭐 코로나19에다가 또 그리고 트럼프 지지자들의 뭐 민병대 행진이나 이런 정치적 또 노이즈가 많기 때문에 대통령 취임식 원래는 어떤 미국이라는 초강대국의 어떤 위상을 과시하기 위해서라도 최대한 막 크게 화려하게 막 하고 막 대규모 막 인파가 운집하고 막 이렇게 지금까지 했었는데, 이번에는 일정하고 동선을 최대한 간소하게, 그리고 이제 좀 빨리 끝내겠지만은 당연히 취임 연설만큼은 중요한 그런 취임식이 되겠습니다. 지난 2013년도 오바마 대통령도 집권 2기 취임하고 동시에 그때 드라이브를 걸었던 게 온실가스 규제 강화, 그다음에 화석 연료는 보조금을 삭감하거나 아예 폐지하는 이런 친환경 정책을 취임 연설을 통해 가지고 강조를 했었거든요. 그러고 나서 바로 그때 당시 S&P 500 와일더 힐 클린 에너지 인덱스, 이게 1년 동안 86% 상승했습니다. 여기 인덱스 이제 멤버십 그 기업들은 뭐 말할 것도 없고요. 그때 당시에 뭐 장이 좋기도 했는데 S&P 500 지수 연간 수익률이 그때 18%였거든요. 이거를 한 4배 가량 아웃퍼폼을 한 거죠. 확실히 정책 테마라는 거는 정부의 의지에 따라서 이렇게 시장에서도 리액션이 확실히 있긴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2013년도 오바마 대통령이 취임 연설 요때 테슬라 주가도 본격적으로 이제 탄력이 붙기 시작했었는데, 당시는 계속 적자 행진이었거든요. 근데 테슬라가 그런 상황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1년 동안 무려 730% 급등했던 그 원년이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있잖아요. 이 친환경 모멘텀은 수명이 또 길지가 않았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미국의 그 전통 백인 기득권 와스프 계급이 장악하고 있었던 그 전통 산업 가운데 하나가 정유잖아요, 정유. 오죽하면 미국의 그 어떤 도시 구조 같은 게 뭐 뉴욕이나 워싱턴 DC나 뭐 샌프란시스코 이런 대도시 말고 대부분의 지역은 차가 없으면 아예 동네 슈퍼도 가기 힘든 그런
구조로 개발이 됐는데 이런 개발 단계에서부터 정유사하고 자동차사들이 이제 어떤 대거 로비 그룹을 결성해가지고 이렇게 아예 도시 개발 단계부터 구조를 자동차하고 기름을 많이 소비할 수밖에 없게 만들었다는 그런 썰도 있어요. 근데 오바마 대통령 때도 그랬는데 이렇게 이제 밥그릇을 뺏기게 된 정유사들 뭐 그런 이제 기간 산업 이런 데서 전방위적으로 막 로비를 워싱턴에서 해가지고 중간 선거 때 결국은 이제 공화당의 상하원 다 뺏기면서 오바마 노믹스는 급격하게 쇠퇴를 했었죠. 근데 이번에 바이든 대통령은 일단 민주당이 상하원을 장악해서 이 블루 웨이브 아시죠? 그 머리 깎는 데 말고요. 블루 웨이브, 그러니까 민주당의 전통 색깔이 푸른색인데 민주당이 상하원 다 장악하고 이제 행정부까지 장악한 걸 블루 웨이브라고 하는데 지금 일단 출발은 좋아요. 블루 웨이브 환경으로 정권을 출범하게는 됐는데 내년 11월 중간 선거가 미국에 또 있거든요. 이때까지 친환경 정책을 얼마나 추진력 있게 딱 밀고 나가느냐 이게 중요하다고 보고 만약에 그 중간에 또 잡음이 생기고 뭐 기존의 미국 기득권이나 어떤 압력 단체하고 뭐 마찰이 생기고 이래서 또 지지부진하게 된다면 이것도 또 어떻게 될지 모른다. 2022년 11월에 중간 선거가 미국에서 있는데 만약에 그때까지 성과 못 내가지고 그때 또 공화당의 상하원 과반 뺏기면은 또 바이든의 친환경 정책은 바로 표류할 수도 있는 상황이다. 어쨌든 그때까지는 일단 달리긴 달리는데요. 이 바이든 친환경 정책의 최대 수혜 업종은 이거는 한미 공통입니다. 2차 전지, 수소차, 그리고 전기차 분야 이렇게 되겠습니다. 근데 이 업종이 현재 뭐 재료도 너무 많이 뭐 노출됐고 주가도 너무 많이 선반영돼 가지고 솔직히 이 밸류에이션 부담이 좀 있다고 하는 분들에게는 월가에서 이런 걸 추천하더라고요. 왜 버크셔 해서웨이라고 워런 버핏이 대주주로 있고 워런 버핏이 이끄는 이제 이 회사의 주식인데 여기가 특이한 게 사실상 그냥 백화점입니다. 그 버크셔 해서웨이라는 회사 자체가 펀드하고 좀 비슷해요 성격이. 그래서 버크셔 해서웨이가 갖고 있는 지분 안에 뭐 빅테크로 애플에서부터 또 전통주는 코카콜라 들어있고 그리고 또 바이든의 어떤 과감한 재정 정책이 있어서 이제 돈을 풀려면 어떤 중간에 뭐 중개상이나 도매상 역할을 할 그 전통 금융주가 있어야 되는데 뭐 뱅크 오브 아메리카 들어가 있고 제피 모간 있고 여기 이제 어떻게 보면 진짜 바이든 시대를 여는 딱 포트폴리오가 딱 구성되어 있는 기업이 바로 버크셔 해서웨이다. 그래서 월가에서는 지금 이제 뭐 굴뚝주하고 친환경주하고 이제 서로 대립각이긴 하지만 이럴 때 버크셔 해서웨이 주식 하나 사면 이제 어떤 균형 잡힌 포트폴리오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 내일 저녁 8시 여러분과 함께하는 내일 뉴스 미리 보기. 오늘은 바이든 특집으로 준비해 봤고요. 저와 함께 이번 주에도 또 개근하신 분들 이제 내일 하루만 지나면 바로 주말을 맞이하시니까요. 하루만 좀 힘내시고요.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렇게 저녁 8시에 내일 뉴스를 미리 저랑 같이 살펴보시는 거는 진짜 이 시간만큼 우리가 대한민국 상위 1% 정보 취급자와 동등한 위치에서 어떤 우월감을 갖고 좀 어깨에 뽕이 들어간 상태로 편하게 잠자리에 들 수 있다. 그리고 또 다음날 아침 출근길에서도 좀 더 여유 있게 그 바쁜 출근길에 뉴스 뭐가 나왔나 오늘 뉴스 빨리 봐야 이따가 회의 시간에라도 혹시 또 뭐 얘기 나오면 뒤처지지 않고 나도 한마디 할 수 있는데 이런 강박관념에서 벗어날 수가 있다. 그리고 또 아침에 출근하는데 마스크 쓰고 이제 나가다가 엘리베이터에서 이렇게 마스크 잘못 만졌는데 줄이 뚝 끊어졌어요. 야 이거 바로 뭐 편의점 뛰어가고 집에 올라가고 5분 날아가잖아요. 그럴 때도 내가 오늘 뉴스 어제 미리 보고 잤으니까 그만큼 이제 여유를 확보하고 심신의 안정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물론 저도 그렇고요. 자, 내일 뉴스 미리 보기 매일 저녁 8시에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내일 찾아뵙겠습니다.